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과목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brain@hubs.ac.kr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장 자바의 시작인데요. 일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자바 준비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리를 설계하는 사람이네요. 요리 설계사. 그리고 요리 순서가 적혀 있는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해당 요리 순서에 따라서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실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만능 요리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컴퓨터와 관련된 구성 요소들인데, 일단은 우리 인간이 필요하겠죠. 프로그래머,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또 하드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래머는 마치 요리 설계사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은 요리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컴퓨터는 만능 요리기계에 비유할 수가 있어서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실제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들이 아주 무궁무진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어,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럼 컴퓨터가 일종의 게임 도구가 되는 것처럼 컴퓨터는 이렇게 만능 기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능 기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은 바로 그 키포인트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또한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도구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언어예요. 따라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 형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구문 형식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가 있는데요. 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묶어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해서 저급 언어라고 합니다. 이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용이할까요? 아니죠. 기계가 이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렵고 복잡한 언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고 그만큼 인간 친화적이고요.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언어의 종류에는 우리가 배우는 자바 외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 언어 또는 C++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많이 좀 뜨고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컴퓨팅 사고라는 교과목에서 파이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과정과 프로그래밍과 컴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소스 파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스 파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텍스트 내용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소스 파일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코드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파일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든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과정 또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소위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몰라도 중간에 통역사나 번역사가 있으면은 내가 우리 한글로 말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원리처럼 컴파일도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해 줍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은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을 코딩이라고 해요. 코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을 통해서 소스 파일을 완성하면은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계어, 이진 코드로 되어진 기계어로 변환이 돼서 컴퓨터가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명령을 실행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플랫폼 종속성이라고 하는 다소 좀 약간 난해할 수 있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플랫폼이 뭔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환경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종속적이다라는 것은 플랫폼에 얽매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플랫폼에 국한돼 있다. 그래서 보통 기존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인텔 CPU를 가진 요즘 CPU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인텔 CPU, 이게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텔 CPU를 가진, 죄송합니다. 주변에 좀 소음이 있어요.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 리눅스는 OS예요. 운영체제.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 플랫폼 환경에서 작성한 C 프로그램을 동일한 플랫폼에서 실행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애플사의 맥 PC라든지 아니면 인텔 CPU는 동일한데 윈도우 노트북에서 실행한다고 했을 때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특정 플랫폼에 어, 국한돼서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을. 그리고 기계어가 각 CPU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호환성이 없게 되는 그런 요인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바가 참 스마트한 게 뭔지 아세요? 자바는 플랫폼의 독립성이 있어요.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해당 플랫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립성이라는 용어보다는 호환성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예. 호환성이나 이식성. 즉,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마다 상이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JVM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각각의 플랫폼에 맞도록 그 해당 플랫폼에 맞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환경에서 플랫폼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B, C, D 다른 플랫폼 이 기종에서도 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호환성이 높다는 것은 내가 다른 플랫폼에서 별도로 다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월화라고 하는데 줄임말로 한번 실행하면 한번 작성하면은 아무 데서나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바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이렇게 월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인은 바이트 코드에 의해서 실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트 코드는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은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목적 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는 CPU에 종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CPU에 얽매이지 않고 CPU가 다르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도 해당 바이트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JVM이 나오는데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인데요.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가상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머신이라고 해서 기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이 가상 소프트웨어에서 마치 해당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가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당 CPU나 운영체제에 맞춰서 맞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바는 플랫폼에 대해서 호환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앞선 그 프로그래밍의 플랫폼 종속성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는 한번 작성하면은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텔 CPU의 리눅스 환경에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애플이라든지 윈도우 환경에서도 JVM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 호환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중간 체크 좀 할게요. 네, 채팅 내용 잠깐 보니까 QR코드 체크, QR코드로는 제가 그 체크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수업 참여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전자출결 되지 않나요? 일단은 제가, 출석한 학생들은 로그에 남기 때문에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출결 상황을 체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바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바는 이렇게 소스 파일을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바 소스 파일의 확장자, 요거를 주목해 주세요. 자바는 확장자가 .자바가 붙어요.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을 해주게 되면은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이 목적 코드의 확장자는 .클래스예요.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 단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가상기계라고 하는 JVM에 의해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고 종속적이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C나 C++와 같은 프로그램은 소스 파일 확장자가 .c 내지는 .cpp예요. C 언어는 .c고 C++는 .cpp 그리고 컴파일 과정과 링크 과정을 통해서 목적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목적 코드는 실행 파일 형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xe 파일로 생성이 돼서 이거는 바로 실행할 수 있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음, 특정 운영체제에서 작성한 또는 특정 하드웨어에서 작성한 C 프로그램은 해당 플랫폼에서밖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JDK라고 하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자바 개발 도구죠. 이 개발 도구가 있어야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화면만 공유되지 이게 링크까지 공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 이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 띄우셔서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오라클이라고 그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오라클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준비 안 된 학생은 말씀해 주세요. 고, 성함이 고전? 고건, 고건.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광입니다. 고건. 옛날에 국무총리 하셨던 분. 되게 너무 감사해요. 배려심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입력해도 되는구나. 자, 저도 같이 해당 URL을 눌러서 실제로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웹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중간쯤에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세요. 쭉 내려다 보면은 자바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요 해당 카테고리에서 JDK4 Developers라고 하는 요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JDK 다운로드라고 하는 또 링크 한번 더 클릭. JDK 그 버전이라든지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맥OS나 리눅스 사용하시는 유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으로 해서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동의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동의보감이 유명했잖아요. 동의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 저는 시간 관계상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제 PC가 지금 노트북이라서 느려요. 1분이나 걸리는구나. 예. 그럼 다운로드 실행하는 동안 다시 PPT 혹시 지금 웹브라우저 지금 공유한 화면 보이시나요? 어떤 부분 다시 네네 어떤 부분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 JDK 디벨로퍼 다음에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들어오시죠? 이 웹페이지. 동의 버튼이 왜 눌려지는데? 동의 버튼 왼쪽에 네모 버튼이 있어요. 잘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눌러 보시고요. 여기서 윈도우즈 X64 인스톨러. 아니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서 인스톨러, 여기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링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10분 이상. 와,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은 나중에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학습해 두셨다가 나중에 좋은 환경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저는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숙사는 왜 그래요? 노트북도 돼요. 저도 지금 실행 환경이 노트북이거든요. 맥OS? 와.
맥OS는 따로 여기에 보시면 맥OS 버전이 있습니다. 맥OS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설치됐다고 나오는데. 잠,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같이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설치 과정이 동기화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는 설치하고 누구는 설치가 안 돼서 일단은 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자, 설치가 아직 안 된 학생들은 일단 지금 진행하는 내용에 주목을 해주세요. 네, 지금 다 설치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넥스트를 딱 두 번만 눌러 주시면 돼요. 넥스트 한번 누르고 절대 이 설치 경로는 변경해 주지 마세요. 창이 안 보여요? 이것도 공유를 다시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어, 이제 보이세요? 이 자그만 창도 따로 공유를 해야 되네요. 요거 지금 움직이는 거. 그죠? 이게 전체 화면 공유를 하더라도 작은 창이 뜨면 또 별도의 작은 창도 공유를 일일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넥스트 눌러서 설치 경로는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넥스트 한번 더 눌러서 쭉 진행 과정이 100%가 되면 완료가 되고요. 여기서도 좀 딜레이가 있네요. 딜레이가 있는 동안 PPT 잠깐 PPT 내용에서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달아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음성으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PPT 내에도 그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을 다 일일이 캡처해가지고 넣었거든요. 20분 늦게 네, 출석으로 하는데 일단은 제가 원래 기준은 10분까지는 괜찮은데 지각 일단은 오늘은 처음이니까 만약에 근데 한 30분 넘으면 지각이고요. 20분 정도는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질문을 좀 이따가 확인할게요. JDK 설치 과정 다 이게 PPT에도 있으니까 지금 설치 못 하시더라도 안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되면은 만약에 넥스트 스텝을 누르시면은 JDK 관련 그 가이드 문서라든지 관련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클로즈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JDK가 다 설치가 됐으면은 환경 변수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 JDK가 설치된 경로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C 드라이브에 다들 설치가 되셨을 텐데요. C 드라이브 안에 보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는 폴더 있잖아요. 거기서 자바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JDK 14 이 부분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그 시작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 한번 들어가 주세요. 내 PC라고 하는 아이콘 또는 내 컴퓨터 아이콘 통해서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접근을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파일즈 네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창이 떠서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컴퓨터 폴더가 있는 화면인데요. 네, 이렇게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까지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바 폴더에서 JDK14 그리고 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비어 있는 폴더가 아니고 바이너리 폴더인데요. 빈 폴더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여기가 끝이고요. 위에 상단에 있는 경로 우측에 빈 공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블록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복사를 해서 일단은 메모장이든 메모장 같은 데다가 복사를 해주세요. 이 경로를 복사해서 메모장 등의 문서 파일에다가 임시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폴더가 안 보이는 학생들은 아직 JDK가 설치가 안 돼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처럼 내 컴퓨터 또는 내 PC 그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 들어가 주세요. 속성. 지금 속성 화면 제가 띄웠는데 보이시나요? 어,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은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 밑에 하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시스템 변수라고 있고요. 아, 이게 여러분들과 화면이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윈도우 7을 사용합니다. 윈도우 10 사용자는 이런 화면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그 경로라든지 과정은 유사해요. 여기 시스템 변수 중에서 path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명 중에서 path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제 변수 이름과 이것도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시스템 변수 편집 창에서 변수인 이름은 이제 그대로 두시고요. 변수 값에서 맨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 패스라고 하는 항목 변수는 어, 특정 파일이 특정 파일을 실행할 때 아무 경로에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수예요. 그래서 JDK를 이 환경 변수에 잡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에서든 해당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통화 마크하고 P라고 되어 있는 사이에다가 아까 복사하셨던 경로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아니다. 죄송해요. 맨 앞에다가 두고 변수값 맨 앞에 두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들어가는데 여기서 맨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구분해 줘야 돼요. 여기 보면 다른 경로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추가한 경로하고 구분을 해주고자 여러분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세미콜론 넣고 다음 경로들이 이어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윈도우 10 사용자는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변수 추가를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바로 하단에 목록처럼 그거는 리스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바로 추가가 가능한데 저는 세븐이라서 이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확인 다시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제가 PPT에 다 포함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캐치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설치하는데 지연이 돼서 못 하신 학생분들은
이 PPT 자료도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나간 건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 만들기 눌러서 복사한 거 하셔도 돼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제 빈 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PPT 이 클래스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공지도 있던데 학교에서 서버 트래픽이 이제 과부하 때문에 업로드 용량을 1메가였던가? 아무튼 용량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이 PPT가 용량 제한이 없는 한 꼭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업로드가 안 되면은 저번처럼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링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브 링크도 괜찮아요. 그럼 이어서 설치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패스 더블 클릭해서 변수 편집 창에서 맨 앞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바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오늘은 어차피 프로그래밍 실습은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도구로 실행을 할 거니까 요거 테스트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JDK 1.8 버전도 설치하셨다고요? 음, 설치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 실습실에서는 아마 또 실습실에서는 또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PC실에 JDK 버전이 뭐 옛날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새로 설치하던가 아니면 옛날 버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버전의 관계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이 좋겠죠.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예, 원하는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앞서 JDK 하면은 아래와 같이 파일 구조가 폴더별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패스에 잡아준 폴더가 빈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폴더였죠. 여기에 바로 자바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여러 가지 도구와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이라고 하는 폴더를 그 팩스에 추가를 해준 거예요. 메모장으로 자바 프로그램 작성하기는 이것도 일단 이론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하려고 하면 일단 JDK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 프로그래밍 하는 요령,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요령과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클립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JDK 설치를 하시고 메모장을 열어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유의할 사항이 자바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바의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 클래스 이름 있죠. 클래스 이름이 헬로 2030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저장하실 때, 소스 파일 저장하실 때에도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혹시 설치를 다 한 학생들은 시간 남으실 때 작성해 보시고 템프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해 놓고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어,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탕화면에다가 본인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는 실제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본인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바탕화면에다가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소스 파일을 다시
찾고자 할 때 찾기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바가 설치된 경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 놓고 해당 폴더에 소스 파일을 저장하시는 게 찾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둘 다 설치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자, 폴더 다 만드셨죠? 간단하게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다 작성하면은, 요거는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장한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 요거는 테스트용이라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템프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템프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이거는 CD는 체인지 디렉터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폴더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디렉터리라고 했거든요. 템프 디렉토리에서 컴파일 할 때는 자바 C라고 하는 컴파일의 C를 앞 글자를 딴 건데 자바 C 명령어를 통해서 자바 소스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컴파일이 수행이 됩니다. 컴파일의 결과로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건 뭐 옛날에 제가 옛날 자바 개발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 없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을 마치고 나면은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돼요. 여기 보면은 뭐뭐.점 클래스라고 확장자가 붙어 있죠. 실행하실 때에도 역시 이 명령 프롬프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실행할 때는 자바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자바 다음에 클래스 이름, 파일명을 써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확장자를 붙이지 않고 순수한 이름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클립스를 실제로 우리가 설치를 할 테니까 앞서서 JDK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은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어, 그래요.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은 그걸 감안해서 별도의 시간을 좀 더 드린다던가 해서 PPT를 참고해서 설치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설치가 안 되거나 문의사항이 발생하면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ID란 무엇인가? ID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탄생하냐면은 편집 과정, 즉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코딩 과정과 컴파일, 그리고 오류를 잡는 디버깅 과정, 이런 단계별로 수행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한 번에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발 환경이 통합 개발 환경, 즉 IDE입니다. IDE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클립스 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도 대표적인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이며 이클립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뒀는데요. 지금 이 내용도 실제로 저도 함께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채팅창에도 있네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64비트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또 한 번 웹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하단에 있는 요 실행 저장 중에서 저는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아, 메모장에 아까 경로 적는 거요. 그거는 해당 경로가 있는 창이 있어요. 그 창 상단에 보면은 경로가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경로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은 타이핑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인스톨을 하는 동안 아까 경로 설정하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은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죠. 여기서 자바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면은 JDK14 또는 이제 각자 버전이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14 버전으로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폴더인 바이너리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잠깐 멈추시고 상단에 보면은 이 화면 안 보이시나요 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처럼 경로창이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블럭 지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복붙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맞아요. JDK가 설치가 돼야지 이클립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그 실시간 원격 강의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공통된 환경에서 실습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PC 사양이 다 같고 인터넷 속도도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각자 학습하는 진행 속도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각자 분산돼 있고 산재돼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해서 좀 동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바이너리 다음에 상단에 보면은 흰색 창 안 보이세요? 상단의 흰색 창을 한 번만 원클릭한 다음에 그 경로를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클립스 그 디벨로퍼즈 맞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요? 설치도 아니고 다운로드 안 되는 거는 인터넷 문제 아닐까요? 네트워크 문제 같은데요. JDK가 설치가 안 돼 있어도요.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는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는 돼야 정상입니다. 자, 이어서 아까 인스톨러 화면에서 방금도 질문 사항이었는데 첫 번째 있는 요 ID for Java Developers라고 되어 있는 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옵션 수정할 거 없이 인스톨. 이것도 accept 동의해 주시고요. 자, 지금도 일단은 설치 중이니까 요 시간 텀을 이용해서 채팅 내용 확인해 볼게요. 다운한 다음에 그 해당 다운받은 경로에 가서 이클립스 인스톨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눌렀거든요. 만약에 저장한 해당 파일이 어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저장 말고 실행을 눌러서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학생은 네, 그 옛날 버전으로 하셔도 돼요. 네, 메모장에 붙여넣기 했다가 아까 그 경로죠.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셨다가 환경 변수 추가할 때 해당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녹화본 지금 일단 녹화는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녹화본이 상당히 용량이 클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시간 수업인데 물론 3시간까지는 다 안 하지만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사이 이 정도인데 용량이 엄청 클 텐데 일단은 제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녹화본도 올려보도록. 근데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 거예요. 녹화본. 환경변수, 제가 환경변수 설명은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죄송하지만 이메일로 다시 문의 주세요. 실행을 해도 찾을 수 없다고. 다운, 그런 경우 케이스는 저도 잘 생소한데요? 실행을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럼 유튜브 통해서 링크 걸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방향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쇄도해가지고 스크롤이 확확 올라가서 제가 그 캐치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음, 저 혼자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지만 좀 아는 학생이 채팅창에다가 그 안내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바가 없다고 뜨는 학생은 JDK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래요. 메모장 맞아요. 컴퓨터 메모장, 노트패드 말씀드린 거예요. 맥OS 사용자는 이클립스 중에서 맥OS 버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류 내용 보니까 JVM 설치에 실패했다고 뜨는 거 보니까 맞아요. 맥OS가 거기에 맞는 JVM이 있기 때문에 맥OS용 따로 JVM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JDK 설치하실 때 윈도우즈 버전 하셨으면은 그런 오류가 뜰 수가 있고요. 네, 이클립스 실행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디벨로퍼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50분이나 벌써 약간 한 10분 정도 오늘 5분 정도 쉴까요? 5분에서 10분 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사이에 잘 쉬셨나요? 그 사이에 질문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공통적인 질문 사항들은 따로 FAQ 형식으로 해서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클립스 설치까지 다 됐으면은 PPT에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설치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설치한 학생들은 론치 버튼 눌러서 이클립스를 잠깐 실행해 주세요. 실행하신 다음에 혹시 이거 설명 제가 안 드렸는데 이미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학생이 있으면은 요거를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바탕화면에다가 각자 본인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여러분들 폴더로 해서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단에 옵션 보면은 이 메시지를 다시 묻지 않도록 옵션 체크하신 다음에 론치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이클립스를 실행하면은, 최초 실행하면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인데 이 작업 공간 경로가 기본값이 좀 찾기 불편해요. 따라서 바탕화면에 만들어둔 내 이름의 폴더 있죠? 해당 이름의 폴더를 브라우저 버튼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옵션을 체크를 하셔서 이 메시지가 다시 표시가 안 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변경해 주고 싶다 그러면 옵션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다시 한번 이 창이 뜰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경로를 변경해 준 학생들은 론치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래밍, 맛보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련의 과정을 보려고 했으나, 지금 이제 이클립스 설치가 안 된 학생들 또는 이제 JDK가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은 진행은 제가 할게요. 수업 내용대로 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어, 녹화본을 다시 제가 공유를 해서 혹시 이제 여기까지 학습 내용을 다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실습 내용 수행 못한 학생들은 해당 녹화본을 참고하셔서 어,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클립스 실행하면은 처음에 화면이 음,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클립스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이제 메인 페이지는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여기서는 다시 PPT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클립스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이클립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과정은 첫 단계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 개의 연관된 프로그램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유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기도 하거든요. 그 단위 개념이 바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이고 단위고, 이 프로젝트는 이클립스 메뉴 중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new,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은 생성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는 이제 생성하실 때에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프로젝트 이름은 의미를 담아서 꼭 지어주세요. 타이틀은. 의미 없이 ABC, AA 이렇게 지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텐데 파일명만 보고도 내가 이 실습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타이틀도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맛보기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처음 작성하는 거니까 샘플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샘플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샘플 프로젝트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하단에 피니시 버튼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게 프로젝트니까 자바 프로젝트 말고요. 자바 프로젝트를 눌러야 되는구나. 네, 자바 프로젝트에 자바 프로젝트 클릭해서 샘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피니시, 그리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다 생성했으면 다음 과정은 이제 클래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프로젝트 생성 후에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는 하나의 프로그램 파일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클래스 생성 역시 파일 메뉴에서 new에서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는 문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파일에서 똑같이 new에서 클래스. 여기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장될 소스 파일하고 이름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같이 통일을 하죠. 우리가 이름을 헬로 203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교재에서 2030이라고 되어 있길래 2020인데 2020이라고 해도 되긴 해요. 예, 이름이야 뭐 자유니까. 헬로 2030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네임이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의 옵션 중에서 유용한 옵션이 있어서 꼭 체크를 권장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 이 메소드 옵션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려고 하면은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옵션 체크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저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옵션 체크하신 다음에 피니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옵션 체크하니까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고요.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명이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이 됐고, 클래스 아래 단위는 하위에는 메서드로 구성이 돼요. 이거를 제가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메서드가 모여서 클래스를 이루고요. 클래스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이 되고 하나의 그 소스 파일이 모여서 프로젝트가 되는 그런 단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맛보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소스 코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 여기 인트부터 작성해 주시면 돼요. 위에 두 줄까지는 자동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int n은 2030 이거는 변수 대인문이라고 이제 나중에 또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변수라는 그 개념은 값을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 203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등호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기호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코드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해서 괄호 안에 있는 음, 값을 또는 그 텍스트 내용 또는 변수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의 메서드예요. 프린트 라인 메서드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메서드. 그런데 프린트 라인 ln이 붙어요. 이거 i가 아니고요. l이에요. 소문자 l. 프린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출력해주고 자동으로 다음 줄로 줄바꿈 처리를 해주는 것, 기능을 발휘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실제로 입력해 보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약점이 있어요. 제 노트북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키보드, 키보드 중에서 일부 키가 안 눌려져가지고 화상 키보드, 예, 가상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리고, 음, 템. 여기서 플러스 연산자는 덧셈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문자를 결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러스 다음에 n은 변수 n에 저장된 값을 전달받아서 헬로우와 결합을 시켜줘요.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이거는 구문 규칙 형식인데요.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줘야 돼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해서 한글로 해서 장문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장이 끝난 다음에 마침표를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기호라고 보면 돼요. 코딩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 과정은 컴파일 그리고 실행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수행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시작하는 첫 단계는 프로젝트 생성이고요. 프로젝트 생성 후에 클래스 생성. 그러면은 이제 에디터가 뜨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요.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정인 컴파일 및 실행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컴파일 및 실행 과정을 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단의 메뉴 중에서 플레이 버튼처럼 생겨 있는 플레이 모양의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런 메뉴에서 그 하위 메뉴에 보면 또 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런을 이용해서 메뉴를 이용해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행 버튼 그리고 OK. 예, 수행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모듈 음, 일단은 구문 형식은 제가 올바르게 작성을 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은 이제 프린트 라인에 의해서 헬로 2030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관련 내용을 실제로 이제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거를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그 아까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고 자바 프로젝트가 맞는데. 음, 일단 이거는 스킵하고 제가 재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실습 환경이 갑자기 어, 수업 그 강의실이 아닌 데서 하니까 변수가 있네요. 다시 이제
실습 내용 이후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소스 파일과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파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클래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스 파일을 이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의 소스 파일 내에는 여러 클래스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컴파일 과정에서 각각의 클래스는 분할해서 바이트 코드 단위로 변환이 돼요. 즉 하나의 소스 파일이지만 클래스 단위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클래스가 ABCD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는 총 4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친근한 부분이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바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데스크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PC들 있죠?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보편적인 자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PC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해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예요. JRE가 설치된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요 프로그램처럼 이런 앞에 보면은 자바를 대표하는 커피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게 자바 프로그램으로 앱으로 실행된 화면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서블릿이라고 해서 이거는 웹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인데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으로서 동작 원리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즉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서로 연동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그 통신하면서 서블릿과 자바스크립트 간에 계속 연동하면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요즘은 근데 서블릿이 약간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웹서버에 의해 실행 통제를 받는 데잖아요. 그 웹서버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서블릿보다는 이제 다른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안드로이드 앱이 있죠. 휴대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보면은 물론 아이폰 같은 계열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나 안드로이드 계열의 OS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도 그게 자바를 기반한 프로그래밍이라서 죄송합니다. 자바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잘 학습해 두시면은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수업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 설치 때문에 문의사항도 많고 했는데 다 누구나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란 다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얻어서 나중에 개선하는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은 별도로 꼭 개인 PC에다가 설치를 한 번씩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에 좀 연장선으로 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건 정규 과제는 아니니까 간이 과제로 해서 하나 과제를 낼까 해요. 아까 실습하셨던 음, 이 프로그램 있죠? 요 소스 코드 파일을 자바 파일 뭐뭐.java 파일을
제 이메일로 첨부해서, 이메일에 첨부해서 보내주시길 바래요. 과제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다가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제출 기한은 넉넉 잡고, 네, 여러분들 설치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코드 길이는 얼마 안 돼요. 다음 주 주말까지, 예, 다음 주 주말까지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좀 시간 동안 아까 제가 질문을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자, 일단은 오늘 한 건 어떻게 저장하나요? 오늘 아까 실습하셨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런을 했을 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한 여러분들 이름의 폴더에 파일이 저장이 돼요. 거기서 모모.java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에센셜 책. 이거는 어차피 보세요. 교재라는 거는 언젠가는 구비를 해야 된다면은 빨리 구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면 4월 5일. 그런가요? 4월 4일 아닌가요? 토요일까지요. 일요일 날까지로 할까? 일요일까지로 할까요? 네, 4월 5일로 할게요. 식목일로. 4월 4일, 4월 4, 4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메일로, 네, 이메일로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뤘던 간단한 프로그래밍 예제 있죠? 요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소스 파일을 momo.java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hello 2030.java. 만약에 이 소스 파일 첨부가 어려운 학생들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시도해 봤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으면 되니까 소스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와, 그 사이에 어? 저도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요. 우리 수업이 2시부터 아닌가요? 2시 반부터예요? 아, 죄송합니다. 왜 저는 9시, 그러니까 1교시가 9시 시작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1교시도 9시 반부터인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1교시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9시인 줄 알고 항상 9시 반부터 그러고. 그리고 다음 질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2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웹엑스에서, 다음 주가 제가 학교 학사 일정을 봐야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이 웹엑스를 이용해서 원격 실시간 강의를 할게요. 네, 과제는 클래스 파일 또는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라고 한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이 클래스 공지사항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북은 저도 사실 맥OS를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예요. 맥북도 내 컴퓨터 속성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저도 한번 이거 탐구해서 이거 이메일로 한번 남겨주세요. 맥OS 사용자분들은 문의사항 있으면은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구글 드라이브 녹화본은 저희가 늦어도 주말까지는 업로드 해드릴게요. 늦어도. 제가 수업이 매일 계속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괜찮은데 사실 녹화하고 이런 게 너무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편집한 다음에
제가 녹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봐야 되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도 되지만 유튜브 링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음, 올릴 때 유튜브로 링크하면은 미리 그 전에 앞서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것인지 유튜브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야 될 게 많네요. 자바 프로젝트 클래스 생성해서 입력했는데 오류 발생. 저도 아까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건 저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이브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네,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저장돼요. 그러면은 그 파일이 본인 이름의 폴더에 저장이 되니까 자바 파일, 그 소스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 못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질문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해주실수록 제가 질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공지에 올려드릴 거고요. 네, 오류에 대해서는 저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중이라서 양윤아 학생 출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로그가 있으니까. 자, 더 이상 질문이 네, 이 클래스에서 프로젝트 이름 작성하고 모듈 네임에서 막혔는데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 이름 작성한 다음에는 모듈 네임이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시면 돼요. 클래스 파일 생성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그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파일 네임 있죠? 헬로 2030이라고 쓰면은 클래스 이름도 헬로 2030. 어차피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을 헬로 2030이라고 하시면은 저장되는 파일 이름도 자동으로 헬로 2030으로 저장이 됩니다. 맥북에서 패스 설정하는 그거는 저도 다시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맥OS 사용자가 아니라서. 어, 감사합니다. 장학훈 학생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아까 이클립스 왼쪽에 탐색기 창에서 모듈 인포였나요? 네, 모듈 인포 점 자바를 삭제하니까 실행이 됐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그 모듈 점 인포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기본으로 생성돼서 컴파일 시 두 개가 컴파일이 엉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던 몇몇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왼쪽에 탐색기에서 모듈 그리고 하이픈 인포라고 되어 있는 자바 파일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과제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 맞고요. 모모점 자바 파일로 안 나온다고요? 그럼 모모점 클래스 파일이라도 보내주세요. 모모점 클래스 파일로 보내주세요. 점 클래스 WRF? WRF가 뭐의 약자예요? 이미 저장해서 모듈이 안 나온다고요?
아, 저장하고 창 닫으셨어요? 그럼 파일에서 오픈 파일 눌러서 다시 한번 불러와 보시길 바래요. 왼쪽에 창이 안 뜬다고요? 이게 아마 쇼 보기 창에서 이걸 윈도우즈에서 여기서 쇼 뷰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패키지 익스플로러였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아, 여기 써 있네요.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단의 메뉴 중에서 이게 탐색기가 안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상단의 메뉴 중에서 윈도우 들어가서 쇼 뷰에서 중간쯤에 보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시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접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클릭해 주면 펼쳐집니다. 됐고, 그리고 코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인트 n은 2030 세미콜론 다 붙였고, 네, 오타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할 때 s를 대문자로 입력해 주세요. 네, 프린트에서 뒤에 나오는 그 in이 아니고 ln이에요. ln. 프린트 ln. 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행됐다니 다행이고요. 어, 또 그 밖에 기타 모모점 자바가 나온다면, 네, 모모점 자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모점 자바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바 파일이 없으면 모모점 클래스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둘 다도 뭐 보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캡처 해가지고 화면 캡처해서 코드하고 실행 결과 창 있죠? 그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요? 저 폴더를 안 만들었어요. 제 지금 노트북이 개인 노트북인데 바탕화면이 지금 너무 많아요. 파일들이. 제 결과요? 이 결과는 똑같이 파일 메뉴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이름 입력하고 피니시 눌러서 클래스 파일 생성해서 작성하시면 될 텐데요. 자바 파일은 원시 코드라서 기계어로 변환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실행하시려면은 모모.점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모.점 클래스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클립스에서 불러와서 런 버튼 눌러서 여기 런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오픈 파일 눌러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런에 의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V하고 본인 그 셀카를 찍어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화면 지금 이런 이클립스 화면 창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수업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 이메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하는 방법은 PRTSC,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시면 돼요. PRC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캡처 도구라고 하는 윈도우즈 기본 제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캡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캡처 도구라고 검색해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좀 진행하면서 처음이라서 저도 이렇게 갑자기 변수가 발생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학생분들도 참여가 너무 여리저리라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답변 못 드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녹화본하고 공지사항에 과제 내용 남기는 거하고 저도 숙제가 많네요. 과제 남기고, 그리고 맥 OS에 대해서 환경 설정하는 방법, 그건 저도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예, 그렇게 해서 저도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리는 부분까지 제가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아무튼 추가적인 답변은 수업 끝나고 제가 이클래스 또는 각각의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